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비구름이 빨리 물러나면서 낮 동안 포근한 날이 예상됩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전까지 예상됐던 비는 새벽에 모두 그쳤습니다. 아직까지 하늘을 흐린 상태지만 오후가 되면서 점점 구름이 걷히겠고요.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많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영덕의 낮 최고 기온 17도, 포항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땅이 촉촉해지고요. 밤이 되면 지표면의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안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에는 기온이 껑충 뛰어 오르면서 경주가 20도를 기록하겠고요. 포항도 18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전까지는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줄어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경주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적어지겠는데요. 낮 기온 울릉도가 13도, 독도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중부 해상은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2m까지 일겠고요.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오전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 12도를 보이면서 쌀쌀하겠는데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오름세에 접어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대표 과수인 사과와 복숭아의 재배 면적이 계속 늘고 있어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과일 소비가 줄고 외국산 과일까지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장목 선택을 앞둔 과수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사과 산지인 기북면. 지난주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2년생 묘목을 새로 심었습니다. 사과 농사를 새로 시작한 밭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 전부 다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퇴직한 사람들이 전부 새로운 그 사람들 굉장히 많이 돼. 포항의 사과 재배 면적은 2011년 934헥타르이던 것이 지금은 1031헥타르로 10% 이상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면적이 더욱 빠르게 늘어나 최근 2년 만에 8% 이상 급증했습니다. 영덕의 특산물인 복숭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011년 190헥타르 규모에서 현재는 285헥타르로 50% 늘었고 전국적으로는 최근 2년 사이 24%나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사과와 복숭아 재배가 계속 느는 이유는 최근 10여 년 동안 배나 감 등 다른 품목에 비해 소득이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정부 지원을 통해 폐원한 과수농가 가운데 장목을 복숭아와 사과로 전환하겠다는 비율도 매우 높아 수급 불안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5년 뒤에는 사과와 복숭아의 생산량이 20%에서 40%까지 늘어날 수 있어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이 우려됩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수입 과일의 공세 속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과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근 10년간 우리 사과 가격이 참 괜찮았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하락 조짐이 보이더니 올해는 작년 가격의 약 한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걸로. 정부 당국은 최근 폐원한 포도와 블루베리 농가들은 다른 과수로 전환할 때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 복숭아와 사과, 자두 등은 선택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울진군은 기후변화로 울진이 과수 재배 적지로 부상하면서 금강, 송면 등 내륙에 사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돈 버는 마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금강송면 광회리 일원 4헥타르에 신규 사과 과수원을 조성하는 등 기존 농업 형태에서 탈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쌀에 비해 단위 면적당 소득이 4배 정도 높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생산 조정과 관련해 벼 재배 농가의 타작물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울진군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납 등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된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작업을 이달 말부터 시작해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우레탄 트랙 교체 대상 학교 126개교 가운데 하자 책임 문제로 협의 중인 학교를 제외한 115개 학교에 98억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마사토로 교체를 희망한 5개 학교는 지난해 작업을 마쳤으며 나머지 110개 학교는 지난해 연말 정부가 발표한 새 KS 기준에 맞춰 오는 8월 말까지 안전한 우레탄 트랙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41억 원을 투입해 우레탄 트랙뿐만 아니라 농구장 등 유해 우레탄 구장 84곳도 안전한 우레탄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60억 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산업단지 길목의 주유소를 빌려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등 제조부터 판매까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한 주유소로 탱크로리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잘 나가면 나가 대기하고 있네요. 남성 한 명이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는 사이 마음 본다. 탱크로리에 실린 등유를 주유소 저장 탱크로 옮겨 담습니다. 미리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주유소 저장 탱크에 있는 경유와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드는 겁니다. 식별제는 등유가 경유와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넣은 시약으로 경유와 섞이면 보라색을 띠는데 이들은 식별제가 활성탄에 달라붙는 성질을 이용해 이를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경유 505만 리터, 시가 60억 원 상당이 경주와 전남 영암, 한평에 있는 주유소 3곳에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됐습니다. 와. 이거 있나? 예. 찍었나? 예.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제조총책 46살 윤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49살 안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대형 화물차에 직접 자기들이 제작한 식별제 제거 장치를 장착해가지고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심지어 공동묘지 주변 등지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식별제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주변 주유소와 가격 차이가 없다 보니 그동안 가짜 경유를 넣은 운전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대형 화물 차량 통행이 많은 산업단지 길목에 있는 주유소를 빌려 판매처로 활용했습니다. 가짜 기름은 환경오염과 차량 고장을 유발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주택에 딸린 창고에 불이 나 수족관에 있던 소라와 해삼 등이 불에 타면서 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족관과 연결된 전기장치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영덕군 영덕읍에서 축산면에서 영덕읍으로 운행하던 대형 화물차를 소형 승용차가 받고 다시 뒤따르던 승용차가 소형 승용차를 받는 3중 추돌 사고가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저해운이 울릉도 독도 노선의 여객선을 운영하지 못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저해운은 지난해 9월 울릉도 독도 노선의 선라이즈호를 포항 울릉 복수항로에 띄우면서 독도 노선에는 임대한 용대선을 2개월 동안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뒤에는 대체선을 운영하지 못해 올 1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1차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4월 15일까지 대체선을 투입하지 못하면 2차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저해운은 북유럽에서 중고 선박을 구입해 현재 운송 중에 있다며 조만간 독도 노선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경상북도와 각 시군이 지역별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펼칩니다. 특별단속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을 함부로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된 농가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또 소나무류 이동 차량에 대해서도 생산 확인표 소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동 때는 신고와 함께 반드시 고정 초소에서 점검을 받도록 강조했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덜기 위해 조성된 포항 이동 공영 주차장이 밤엔 이용 차량이 제법 있지만 낮에는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대책은 없는 건지 김철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식점과 상가가 밀집한 이동. 좁은 도로 양편에 차량이 빼곡히 주차해 교행이 힘들고 밤이면 더 심각합니다. 포항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비와 시비 60억 원을 들여 이동 3공원에 170년의 지하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올해부터 유료로 개방했습니다. 야간에 찾아가 보니 차량들이 제법 주차해 있고 이용자들도 편리해졌다고 말합니다. 양쪽에서 오면은 이제 차들이 걸리적거리기도 해가지고 이동 불편인데 주차장 생기고 난 뒤부터는 이제 이동이 수월해지고 좋죠. 공영 주차장의 하루 평균 주차 대수는 200대, 대부분 야간 주차입니다. 낮에 주차장은 사실상 텅 비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주차 요금이 1시간에 1,200원, 2시간에 2,500원으로 시내 다른 곳과 같지만 이용자가 대부분 가게 주인과 인근 주민들로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보니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실제로 8만 원인 월 주차 대수도 당초에는 50여 대를 목표로 했으나 5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밤 시간 외에는 관리비조차 안 나오는 만큼 무료 개방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불경기고 하니까 그 주차장도 지금 지어지고 오전에는 많이 텅 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시간 정도를 좀 무료로 개방을 한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요금 등은 조례로 제정돼 있지만 주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5월 달까지 운영해보고 데이터를 분석한 이후에 이용률이 낮은 심야 시간대에는 무료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포항시는 내년에 이동 4공원에도 100대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1조 8천억 원으로 정하고 159건에 2조 6천여억 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전략 사업은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과 포항 삼척 간 철도 부설, 영일만 횡단 교량 건설, 영일만항 국제 여객부두 건설과 형산강 준설 등입니다. 특히 예비 타당성이 진행 중인 포항 동해 전철화 사업과 예타 건의 사업인 포항 영천간 전철, 그리고 예비 타당성 준비 사업인 오천 항사리댐 건설과 도심 생태하천 복원 등 9개 사업에도 380여억 원의 국비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한동대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2017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이로써 4년간 모두 7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소프트웨어 교육 조직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한동대학교는 1995년 개교 때부터 국내 최초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ICT 융합대학을 운영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의 상생을 외치며 대구에 진출했던 외지 대기업 유통업체 지역 기여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기여도가 낮은 업체 명단까지 공개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구에서 영업을 하는 대기업 유통업체는 31곳입니다. 이들 업체가 지난해 판매한 물품 10개 가운데 지역 제품은 1개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13년 16.4%에 비해 5%포인트, 금액으로는 2천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백화점은 5.2%에 불과했고 대형마트는 18.5%로 백화점보다는 높았지만 3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역업체 입점 수도 크게 줄었고 사회 환원, 즉 기부 금액도 1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지역 인력 고용, 이랜드 리테일은 지역 제품 매입, 이마트는 지역 용역 발주 비율이 특히 낮았습니다. 지역업체들을 선정을 하려고 입찰을 의뢰를 하였으나 타산이 안 맞다는 이유로 입찰을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었고, 지역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곳으로 현대백화점이, 가장 낮았던 곳은 이마트와 코스트코 홀세일이 꼽혔는데 미국이 본사인 코스트코는 대구시의 매출액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유통업체가 그 출점이나 진출을 할 때는 자기들이 어떤 우리 지역의 어떤 뭐 지역
상생 협력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제출을 했는데 실제 하면서 그게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선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에 대해 지역민 고용 95% 이상, 용역 발주 70% 이상 등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 임금 체불액은 1,282억 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로는 포항이 564억 4,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 472억 원, 구미 165억, 안동 42억 원의 순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96억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192억 원,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임금 체불액은 해마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지역 기업들의 자체 경쟁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0.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 이사철이 막바지로 가면서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증가하는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북 지역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국지적으로 입주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조정받는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낙동강유역 7개 시 군의회가 성명에 이어 결의안 채택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환경부가 다음 주쯤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풍 석포제련소가 토양정화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봉화군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안동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이 낭독되고 만장일치로 의결됩니다. 기준치 이상 중금속이 검출된 안동댐 상류에 수질과 물고기, 태족토에 대한 관계기관의 심층조사와 대책을 촉구한 건데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를 다시금 오염원으로 지목했습니다. 중금속 오염의 심각성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오늘 봉화군의회도 이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해 환경부와 광해공단 측에 전달하는 등 7개 시군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는 2년에 걸쳐 벌인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조사와 주민 건강조사에 대한 결과와 대책을 다음 주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생략하고 주민 설명회 형식으로 대체한다는 입장인데 석포면 주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조사가 핵심입니다. 700여 명 중 98명이 이상 소견으로 2차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만 알려줘서는 안 된다. 국민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사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챙기다 보니까. 제련소 측은 한껏 민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저희들 어차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지금 자꾸 떠들고 하는 거는 저희는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한편 석포제련소는 2년 전 봉화군이 명령한 공장 부지 아래의 10만 세제곱미터에 대한 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검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스코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수중 로봇의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포스코는 로봇의 수중 펌프를 지상으로 분리해 무게를 줄이는 한편 흡입구를 개선해 작업 효율을 58% 이상 향상시켜 연간 1억 2천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포스코는 제철소 내 수조는 물론 정수장과 산업용 냉각탑, 수조 등에도 로봇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선 중기학자인 격암 남사구 선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울진군 근남면에 개관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014년 3억 2천만 원을 들여 근남면 누금길에 남사구 선생 생가와 기념관 건립을 시작해 최근 완공했습니다. 격암 기념관에는 남사구의 영정을 비롯해 남사구의 일생에 대한 자료와 격암 유록 등 고서적을 복제,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항에서는 수준 높은 무료 음악 공연이 잇따라 열립니다.
3월 차향이 있는 작은 음악회는 오늘 오전 11시 포항시립중앙아트홀에서 열리는데 지역 출신의 성악가인 바리톤 임용석, 하형욱 씨가 출연해 내 마음의 강물, 남촌, 봄처녀 등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가곡을 들려줍니다. 포항시청 대자몰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영상으로 만나는 오페라 마술피리가 오늘 오후 3시와 7시에 상영됩니다. 2015년 7월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된 작품을 영상으로 만들어 상영하는 것으로 테너 김우경 등 세계 정상급 한국 성악가들이 출연합니다. 네, 오전까지 예상됐던 비는 새벽에 모두 그쳤습니다. 아직까지 하늘을 흐린 상태지만 오후가 되면서 점점 구름이 걷히겠고요.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많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영덕의 낮 최고 기온 17도, 포항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땅이 촉촉해지고요. 밤이 되면 지표면의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안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에는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경주가 20도를 기록하겠고요. 포항도 18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전까지는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줄어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경주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적어지겠는데요. 낮 기온 울릉도가 13도, 독도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중부 해상은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2m까지 일겠고요.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오전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 12도를 보이면서 쌀쌀하겠는데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오름세에 접어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